공부해라. 뭐 기억나나요? 그림 그려서 공부를 하겠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됐을 때 원과 직선이 안 만날 때,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던 것 같고, 특히 요거는 요 직선하고 원위에 있는 점하고 거리의 최대 최소를 많이 물어본다고 했었고, 얘는 이제 따로 또 우리가 배웠죠. 접할 때는 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또 뭐죠? 위에 있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 이 원위에 있는 점이 주어진 경우, 그다음에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뭐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했었던 것 같고, 얘는 보통 이제 뭐 많이 구하했었죠? 얘는 뭐 현을 많이 구하라고 했었던 것 같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잘 보라고 했죠. 항상 그림과 같이 가야 되겠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특히 여기 접할 때를 좀 더 이렇게 파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념을 열심히 익혔었던 기억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그려가면서 아, 내가 저거는 어떻게 구하지? 저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찾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개념들로 이렇게 정리해 놔가지고 보세요.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아직 개념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개념이 잘 안 돼 있으면 뭐 문제를 풀거나 응용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제대로 이제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머리를 좀 쓰셔야 된다고 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접선의 방정식이랑 막 쭉쭉쭉쭉 나오면서 나왔었던 것 같고, 특히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가 이 접할 때가 세 가지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이 원이 나오고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이 몇 개가 나오냐면 몇 개 나오죠? 두 개가 나온다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렇게 y는 뭐 기울기가 m이라고 했을 때 요 뒤에 뭐가 나오냐? 요 k라고 놓고 이제 풀었었죠? 요 k라고 놓고 풀었는데, 요 k라고 놓고 풀었을 때 우리가 유도하는 방법은 뭐랑 같다? 원의 중심하고 요 거리가, 직선과의 거리가 이 d가 뭐랑 같다? r과 같다는 걸 통해서 요 k 값들을 다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다.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렇게 이제 그려가면서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원이 있고, 이 원위에 이제 점을 하나 주는 거죠. 원위에는 이렇게 점을 줬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때는 이제 한 점을 주어줬기 때문에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그 기울기는 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은 거랑 수직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좌표랑 이 좌표와의 기울기를 구해서 수직한 기울기를 찾으면 요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마지막으로 뭐였죠? 세 번째가 원바퀴 한 점이 주어진 경우. 특히 이건 내가 이제 그 원바퀴 한 점 이렇게 주어진 거야. 원바퀴 한 점 준 거예요. 그럼 이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은 몇 개가 나오냐 물어봤을 때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그림부터 못 그리면 일단 뭐 다 집에 간 거예요. 이해는 전혀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림부터 못 그리면. 그래서 요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나오겠고, 이 접점까지의 길이, 이 접점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이걸 접선의 길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이제 구했다. 우리가 이제 구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D였을 때, 여기 이제 R이야. 얘는 접선의 길이는 D의 제곱에서 R의 제곱에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때, 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뭐를 미지수로 놓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죠?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이렇게 놓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D는 R과 같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저걸 배웠구나, 저걸 이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게 이거죠. 근데 다 D는 아니에요. D, R로 이제 푸는 문제고요. 오늘은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풀면서 익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잘 나오지 않지만 공통 접선이라는 게 세미나에 있어요. 보면 뭐가 있다고?
공통접선.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공통접선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접선이 되는 거죠. 뭐 그림으로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요즘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뭐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공통접선은 크게 보면 공통외접선, 공통내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얘도 바깥으로 이렇게 접하면 이걸 공통외접선이라고 많이 불러요. 얘는 공통외접선. 이해됐어요? 근데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요거에 우리가 공통외접선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공통외접선. 공통내접선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거를 공통내접선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공통내접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가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를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리냐? 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요. 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걸 D라고 불러요.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O랑 O'이라면 이거 이제 D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나오겠죠. 이렇게 R1 반지름이 나오겠고 여기서 이제 R2 반지름이 나오는데 R1이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여기 직각삼각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R1-R2가 되겠고요. D니까 요 길이가 나와요. 그럼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 길이는 똑같겠죠. 근데 요즘 뭐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구하는 문제가 거기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에 나와요. 54페이지에 공통 외접선의 길이, 이 접점 사이의 거리를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여기 안에서 접할 때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도 이제 보면은 그래프 그리는 놀이에요. 다 그래프 놀이. 그래서 뭐 거기 있는 것들 한번 보시고요.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 이런 문제들이 뭐 거의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화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간간히 있긴 한데 출제 확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출제하는 잘 설명 안 하는 편이거든요. 설명 이거. 왜냐면 잘 안 나오니까. 혹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배웠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1도 언급하지도 않았고 문제에 나온 것 중에서 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올 확률은 거의 이제 0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잘 안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학기 중에 혹시 학교에서 좀 언급을 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 학교들은 조금 공부를 시켜주는 거고 뭐 전혀 언급이 없다. 아무 얘기 없다. 그러면 뭐 그냥 버리시고 다른 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요거까지 이제 하고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제 뭐 숙제하다가 뭐 질문 좀 있었나 모르겠네. 우리 숙제하다 질문이 있었냐? 우리 재호야 뭐 숙제하다가 어려운 거 있었니? 특별히 없었어요? 아직까지 라이트쌤이어서 뭐 엄청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문제들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도저히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카톡으로 나한테 물어보시던데 하여튼간에 개별적으로 꼭 물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페이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 6번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뭐를 구하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 기울기를 이렇게 줬죠. 평행하다고 하면서 기울기를 준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거죠? 우리 넘기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몇이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뭐 넘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y만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준 거죠. 지금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k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쓰는 건 다 똑같아요. d는 r과 같다. 그래서 이제 준비물들을 다 챙겨볼게요. 일단 가장 원방 나오면 맨날 나오는 놈 원의 중심좌표부터 0,0입니다. 뭐 0,0이고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다 넘길게요. 넘기면
EX 좌변 넘길게요. E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반지름은 몇이냐, 현준아? 1. 끝났어요. 이제 얘는 둘로 이제 D 구하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뭐 다 똑같습니다. 맨날 하는 짓이. D. 2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오겠죠? 또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0,0하고 절대값이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되고, 이게 반지름과 같아. K 값이 나오는 거죠. 맨날 똑같은 문제여서 이게.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은 이게 루트 5죠. 곱하면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K는 얼마 루트 5가 나와요. 일단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죠. 답은 Y는 마이너스 2X 뿔마 루트 5.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어렵진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기울기를 평행으로 줄 수도 있고 수직으로 줄 수도 있겠죠. 유제를 보니까 수직으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보시고 푸는 시간을 따로 주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뭐 D는 I가 같다는 거 다 써서 풀거든요. 넘어갈게요. 판별식을 뭐 원하시는 분은 써도 되는데 별로 이렇게 간단하진 않다. 판별식 접근 방법은 뭐 엄청 좋은 방법은 아니다.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필수 7번에 보면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필수 7번. A,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뭐 그래프를 보자면 이런 거예요.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좌표가 0,0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13이라고 이렇게 준 거죠. 줬는데 여기서 A,3 뭐 여기인지 여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랑 합게 대충 뭐 A,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 이렇게 나온다. 이제 공식을 여기서 쓴 것 같아요. 공식을 외워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방이 x제곱, y제곱은 13인데 이게 a,3이 여기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을 때 대입하는 거죠. 하나씩. 그러면 공식대로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ax x 대신에 a 하나 대입하고 y 대신에 3 하나 대입해서 플러스 3y는 14 이게 a,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긴 합니다. 일단 얘가 나왔어요. 얘가 문제에서 2x 플러스 by 얘랑 같대. 얘가 얘래.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죠? A는 2가 되는 거고 B는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죠? 왜냐면 이게 A,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인데 B가 3이죠? 3Y는 13인데 얘랑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X에 있는 개수들끼리 서로 같아야 되고 Y 앞에 있는 개수들끼리 같아야 되고 13은 같으니까 이제 다 같은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럼 공식을 쓰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근데 뭐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는 있죠. 왜냐면 이거 뭐죠? 이거 기울기 어떻게 되냐? A,3과 0,0하고의 거리 그 기울기를 구하면 A 빼기 0분의 3 빼기 0이니까 이 기울기가 A분의 3입니다. 그러면 요거 기울기는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이니까 요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추세 방식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a에 x 빼기 a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일을 이제 잘 정리한 거죠. 잘 정리해가지고 구한 것들이 13이 나오도록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걸 이제 풀면은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마 공식 쓰는 게 여기는 더 빠르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하나 풀어볼까요? 점도계획형 유제 2-12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다현이가 거의 졸려가지고 피곤해 보이는데. 자, 유제 2-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점도계획형 자,
자, 뭐 공식 써서 풀어도 돼요. 마이너스 3,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뭐 공식 써도 되고, 접선이 중심이 접선을 구하시면 공식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25가 되는 것 같아요. 얘하고 중심이 5,5인 원과 반지름 몰라요. 반지름 R이라고 볼게요. 얘하고 둘이 접하고 있다. 반지름 구하라는 문제죠? 요거. 그래서 요 D가 R과 같다라는 걸 통해서 구할 수 있겠고, 얘를 뭐 일반형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넘기면, 우변 넘기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얘하고 5,5하고의 거리 공식 씁니다. D는 3, 4, 5가 되겠고요. 5, 5 대입하면 2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R은 몇이 된다? 대입해보면 R은 4가 되겠습니다. R이 4예요. 중심이 5,1에서의 접하려면 반지름은 4다. D하고 R이 같아야 되니까. D가 4니까 R이 4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요 접선의 방식에 온 다음에 이제 손절 때렸어요. 손절 때려가지고 곧바로 얘 5,5온 거랑 반지름만 주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제 접하냐. 그럼 뭐 D는 R과 같다 해서 또 구하는 거죠. 또 뭐 D 겁나 써요. 그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 아마 지겹게 쓸 텐데. 고1 때 겁나 쓰거든? 정작 고2 올라가면 잘 안 써요.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이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R은 4다. 그럼 넓이는 뭐가 되겠죠?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이가 되겠죠? 파이 R 제곱이니까. 넓이는 16파이가 되겠습니다. 파이 R 제곱이니까. 넓이 구하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원 5의 반지름이 4예요. 이게 원 5입니다. 반지름이 4라는 걸 구했으니까 파이 R 제곱해서 R의 제곱은 16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하고 5,5가 거리 공식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3, 4, 5 오겠고, 여기 5,5 대입하면 5, 3, 15에서 20 빼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다 25 더하니까 20이 되면서 5분의 20은 반지름 나옵니다. 반지름 4 나옵니다. 뭐 하는 거죠? 여기 파트 문제 풀다 보면 뭐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은 안 외우고 싶어도 계속 나오니까 안 외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웬만한 끈기와 능력이 아닌 이상은 못 외우기가 어려워요. 계속 나와요. 공식이 미친듯이 나옵니다. 외우고 싶지 않아서 외워지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쓰다 보면. 자, 필수 8번을 봅시다. 필수 8번은 이제 기본형이 아닌 거야. 근데 얘도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맘 잡고 쓰면 그 공식 써도 되거든요. 근데 공식 안 쓸게요, 그냥. 이제 원방 보면은 중심좌표가 지금 뭐라고 줬냐면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이 중심좌표고요. 지금 3, 마이너스 1이 중심좌표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 2루트 2입니다. 뭐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그 다음에 5,1. 5,1이 여기 어딘가 있는 거죠. 여기 5,1. 원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는 거죠. 항상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요 기울기가 5 빼기 3, 1 빼기 마이너스 1이 요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러면은 요 수직한 기울기는 소위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끝났죠. 5,1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접선 방식이 그냥 나와요, 이렇게. 이거 뭐 굳이 뭐 공식 안 해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정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접선의 방식이 나옵니다. 한 점과 기울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공식을 막 외워서 풀고 그러지 마세요.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땡큐 하면서 맞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게 원 위에 있는 점인지 원 밖에 있는 점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근데 문제에서 이게 원 위의 점인지 아닌지 안 줬거든요. 그 원방에 대입해서 성립하면 원 위에 있는 점인 거예요. 내가 주어진 점이 원방에 딱 대입해서 성립하잖아? 그럼 원 위에 있는 점인 거야. 근데 내가 딱
원에다 딱 대입해 성립하지 않아. 그럼 원 밖에 있는 점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번 문제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하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랑 원 밖에 한 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마 이번 시험에도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필수 9번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하나 배웠죠? 나한테. 자, 일단 1,-3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얘는 원위의 점이냐 원 밖의 점이냐 궁금할 수 있어요. 그때는 대입해 보는 거죠. 대입을 해봤더니 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성립하지가 않죠? 원위의 점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기울기를 뭐라 놔야 된다고? 기울기를 미지수로 놔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맨날 튀어요. 틀리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요. y는 m에 x 빼기 1 빼기 3 만들고 여기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 이름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직방 나왔죠? 원의 중심 나왔죠? 반지름 나왔죠? 이제 쓸 건 뭐밖에 안 남았죠? d는 r이다. 이제 뭐 d는 r이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지지 않냐? 아니냐? 형준아? 안 외워지냐? d는 r이다는 이제 거의 외워지지 않아요? 똑같은 것만 쓰잖아. d는 r이다. 자, 그래서 이거 일반적으로 바꿀게요. mx가 나오겠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겠고 요거는 0,0이 되겠고 r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리공식 쓰죠. 얘랑 이제 거리공식 쓰면 d는 m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루트 분에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되겠죠. 이게 반지름과 같다. 루트 5랑 같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m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원밖에 안 되면서 그으면 무조건 기울기 두 개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다 제곱해요. 제곱하면 다 탈출합니다. 얘도 탈출하고 얘도 탈출하고 얘도 탈출해요.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 분모는 분자는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가 나오겠고요. 루트 5 제곱하면 5가 됩니다. 그래서 m제곱 플러스 1이 양변에 곱해주면 5m제곱 플러스 5가 나오죠. 자, 이거 넘겨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4m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6m 넘어가면 마 4는 0이 나옵니다. 2로 약분이 되죠. 보통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대로 많이 줍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1하면 가운데 나오죠. 자, m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봐봐. 얘는 지금 두 개가 수직해요. 왜냐면 이게 두근이 m1 n2가 나오는데 2분의 마이너스 2잖아.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수직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있는데 대충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서 이게 90도가 딱 나오는 거죠. 한 밑에 딱 90도. 이런 상태라는 거야. 약간 느낌적으로. 그림 정확하지 않아요. 내 맘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요 기울기가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여기서 2m 플러스 1이 0이니까 m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죠?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건 아니네요. 2짜리니까 이게 좀 더 2짜리가 좀 더 빡세게 나와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2가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수직이 되는 거죠. 하나는 이제 2짜리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기울기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뭐였어? 이게 뭐 만나는 점이 이게 1,3이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죠. 뭐 느낌상. 사실 뭐 대충 그린 거예요. 정확한 그림이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게 보지 마세요. 마구잡이 하다 뭐 중요한 거는 이 기울기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도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대입하면 하나 나오고 또 대입하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하는 게 답이에요.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고 뭐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대입하면은 뭐 나오겠죠? 또 2 대입하면 나오겠죠? 대입만 해봅시다. 귀찮긴 하지만. 여기다 대입할까? 마이너스 2분의 대입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2분의 1 빼기 3은 0이니까. 2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y 마이너스 2분의 5는 0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2 대입하면 2x 빼기 y 빼기 5는 0. 그래서 요 두 개가 답이 됐다. 정리만 한 거예요. 대입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제 2-14번을 풀어볼 텐데, 유제 2-14번에서 접하고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두 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넓이를 2등분하려면 무조건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원의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건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제 2-14번에서 지금 풀어볼 텐데, 원이 있고, 넓이를 2등분해야 되니까 원 밖에 있는 점이 4,0이라는 얘기예요.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그냥 주면 좋은데 유제 2-14번이 이런 거예요. 원이 있고 원이 있는데 4,0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2등분 하잖아. 얘를 2등분 하면 무조건 4,0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4,0을 딱 주고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원의 2등분 하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 찾으라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요 한 점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준 거예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걸 통해서 요 한 점이 원의 중심이다 라고 준 거죠. 죽어가고 있는 피곤하죠? 하수는 오늘 학교 끝나고 뭐 열심히 놀았나요? 또 방학식 하면 열심히 놀지 않냐? 방학길에 그죠? 그래서 지금 다들 뭐 하수들은 좀 피곤하겠죠? 백양도 내일 끝나고 노나요? 방학길에 뭔가 놀고 뭐 이렇게 방학식 하면 일찍 끝나잖아. 몇 시에 끝나? 10시면 끝나요? 다 끝나고 점심 먹고 미친듯이 놀다가 이제 저녁쯤 헤어져가지고 이제 지금 가장 졸릴 때 왔겠네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는 학생들은 가장 졸릴 시간대 없을 시간대에 하겠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2등분 한 다음에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요거를 어떻게 하죠? 이제 y는 m x 빼기 4로 놓고 0,0 반지는 것 같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일반형으로 바꾸면 mx 빼기 y 마이너스 4m은 0이니까 d는 m제곱도 똑같죠? 1에다가 루트 씌워주고 0,0 하면 마이너스 4m의 절대값은 반지름 2랑 같다. 자,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냐면 비곱하면 이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이 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이고 위에는 16m제곱이 나오고 여기 4가 나오면서 곱하면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대로 넘어가면은 12m제곱 넘어가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 이게 두 분의 곱이니까 그냥 뭐로 구하면 되는 거죠? a분의 c로 구하면 됩니다. 1차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근이 m1 m2인 거야. 이거의 근이 m1 m2인데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m1 곱하기 m2는 근과 계승 그냥 써서 12분의 마이너스 4 쓰시면 되고요.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뭐 이걸 굳이 m1, m2를 각각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 근이 m1, m2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는 거는 뭐 합이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굳이 이거를 뭐 하나씩 다 구해가지고 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를 하게 되면 아쉽지만 오늘은 원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부터는 아주 신박하게 이제 도형의 이동을 좀 나가는데 도형의 이동 자체도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도형의 이동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죠.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래프 세상이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을 엄청 어렵진 않지만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토요일부터는 거기 좀 나갈 거고 오늘은 뭐 아마 원방 맞추면 여러분들 좀 문제 푸는 시간도 주고 이제 숙제도 좀 주고 질문 좀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계속 진도만 빼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이제 화수 친구들이 피곤한데 계속 진도를 빼면 너무 싫어하겠죠? 지금 다들 상당히 필요한 얼굴로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뭐 굳이 진도를 많이 빼봤자 또 슬프니까 또 질문을 좀 받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은 자 페이지 10번 하고 일단 원방을 마무리 줘봅시다. 야, 근데 파수는 원방 나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시험 끝나고 막 좀 나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디까지 나갔어? 별로 안 했어. 별로 안 했어? 딱 앞에 윗만만 다시 다 끝났어? 그 정도? 자 봅시다. 점 P 마이너스 2,3에서 1에다 줬는데 이거 표정을 안 줬네. 바꿔봅시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가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가고 넘겨서 마육에다가 3의 제곱 9 1의 제곱 1 해가지고 여기는 2의 제곱이 되겠죠. 중심좌표는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2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PT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런 거죠. 뭐 이거 공식으로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원방이 있어요. 3, 마이너스 1이라는 원방이 있겠고 반지름이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2,3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에 그은 거죠. 여기서. 접선에 그었을 때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접선의 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3이니까 거리 공식을 쓰는 거죠. 이 빗변의 길이가 나오죠. 그러면 거리 공식을 쓰면 그럼 이게 5하고 4니까 5, 4면 몇이냐? 5, 25, 4, 46이가 루트 41인가? 얘가 루트 41이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죠. 제곱해서 41에서 4 빼면 37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37. 이 접선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공식을 외워서 풀거나 그러면 조만간 다 잊어먹기 때문에 항상 그림 놀이를 하시면서 이게 어떤 상황이다. 자, 혹시 한번 물어볼까? 우리 소희야, 얘는 구할 수 있냐? 2점? 2점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지? 요 만나는 점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선생님 이런 거 되게 물어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없는 거 있잖아요, 그치?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거 배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설마 안 배웠는데 물어보면 그러진 않아요. 내가 여러분 뭐 천재로 알아가지고 뭐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너희들 다 알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구할 것 같냐? 느낌이 있어? 봐봐, 이게 원방하고 뭐가 만나는 점이냐? 요 직선이 만나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두 점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나오겠죠? 원방이 있잖아, 여기. 둘이 연립해요. 그럼 여기 나와요. 아마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올 거예요. 연립하면. 이제 계산은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게 그걸 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또 물어보자. 우리 가빈아, 혹시 여기 접점 구할 수 있냐?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여기 접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느낌과 필링으로 구하면 되나? 저는 이런 거 되게 물어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제 없어요. 뭐 근데 왜 우리가 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제 생각해보자 이거죠. 뭐 우리가 머리가 장식용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죠. 이게. 얘는 우리가 사실 그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방금 배웠잖아. 그 접선의 방정식이랑 이 원하고 연립하면 중근 나오면서 아마 나올 거예요. 중근 아니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겠죠.
적선의 방정식 우리가 구하면 두 개 나오는데 이 위에 있는 적선의 방정식이랑 얘랑 연립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또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요 점을 또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또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나오잖아. 그지? 맞아, 맞아. 그럼 여기 접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 적절한 방식 구하는 거 공식이 있었잖아. 뭔가 이상한 공식 있었죠? 거기에 넣어서 구해도 되는데 아니 이렇게 구해도 돼요. 나 공식 잘 모르겠다. 그러면 봐봐. 요거 기울기 나오죠? 그럼 요게 수직한 기울기잖아. 그래서 원의 중심질 하면서 수직한 직선 방식을 또 찾아요. 그래서 얘랑 연방해서 찾아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다 교점 찾는 문제니까 다 연방으로 가거든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는 문제가 아니면 여기서 구하면 아마 계산이 그지 같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구하는 것들은 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냥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난 여기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막 보고 막 생각해보고 막 이러면 늘어요. 뭐가 는다고요? 응용력이 는다고. 그냥 막 생각해보는 거야. 여긴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내가 배운 걸로 여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해보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는다. 말이 안 되지. 야, 그게 되겠냐. 야,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막 응용력이 갑자기 막 생겨가지고 우선 제가 막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막 어느 날 보니까 알약 하나 먹었더니만 뭐 머리 좋아져서 없었던 생각이 막 나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는 거의 다 굳어져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요거 하나 풀고 쉽시다. 문제는 유제 2-16번.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를 난 좋아하는데, 유제 2-16번 하나 풀어보고, 휴식하고, 원방을 마무리 짓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질문도 받으면서, 우리 다현이 근데 너, 못 찾은 거 아니야? 있어? 나 있을 때 있어? 풀만한지 모르겠네. 있을 때. 자, 뭔가 안 되면 갖고 오세요. 특히 월요일에 내가 나타나라고 했는데 다 들고 와가지고 항상 다 물어보라고 했고. 네, 우리 가빈은 아쉽지만 저 멀리 가 있어서 영어원에서 올 수는 없지만 방학 특강은 뭐 잘 할 친구들 이제 대부분 다 수원. 아주 재밌는 지수랑 한국함수인데 뭐 재미는 없을 거예요. 충격을 미리 받아서 2학년 처음 올라갈 때 그 충격을 줄이자는 의도로 배우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그때. 우리 개별적으로 웬만하면 다 듣기를 바라지만 나는 정말 절대 들을 수 없을 것 같다. 개념 위주예요. 합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개념 위주로 잘 들으시면 되겠고요. 4,A에서 중심 좌표가 1,2죠? 1,2고 반지름이 루트 2. 자,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이 4,A에서 뭔가 했더니 이 길이가 접선의 길이가 뭐가 나왔다? 4가 나왔다. 반지름은 루트 2였다. 그렇다면 요 길이가 뭐가 되냐? 띠디딘.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루트 몇이 되는 거죠? 루트 18? 루트 18이면 3루트인가? 여기가 3루트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되게 쉬워졌죠? 점과 점 사이 공식을 쓰면 3루트2다. 2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A는 양수다. 뭐 그건 문제예요. 갑자기 갑분사 점과 점 사이 공식이 나왔는데 그리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 둘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3의 제곱. 야, 3루트이면 3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딱 봐도 A를 못해. 암산도 가능하겠어. 3 돼야지 3t 나오잖아. 근데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되고 양수로 하기 때문에 위로 가야 되니까 뭐로 갔고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이었겠죠. 아마 뭐 2차 방식 안 풀었지만 A는 5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금방금방 볼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우세요. 그러면 도형을 다 되게 싫어하거든? 내가 이게 가르쳐 보면은 도형 겁나 싫어해야 돼. 여자친구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많이 풀다 보면 생각보다 잘 풀릴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얘랑 이제 내가 손절 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얘랑 좀 친해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